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박쌤입니다. 자, 수능특강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제 열심히 학생들 공부하고 있죠. 수능특강. 지난주부터 아마 구입이 조금, 지난주 좀 구입이 힘들었을 수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좀 구입이 좀, 그래도 좀 편해졌을 거예요. 수능특강이 나왔는데 좀 말이 많아요. 수험생들 사이에서. 수능특강 꼭 봐야 되나요? 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좀 이유를 납득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한번 설명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두 가지가 크게 되고 있어요. 수능특강이. 첫 번째, 연계율이 50%로 하락했습니다. 70%에서 50%로 하락했고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그대로 나와서 그걸 달달달 여러 번 외우고 가고 이래서 솔직히 봐야 됐는데 이제는 간접 연결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거예요. 문제질이 안 좋다는데요. 문제가 더러워요. 뭐 이런 표현을 하죠. 학생들이. 자, 이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제가 지금 대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요. 봐야 해요. 봐야 합니다. 봐야 하는데 무조건 제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납득하지 못할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이유를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능 공부를 할 때 수능 공부 순위라는 게 있죠. 왜 봐야 하는지, 왜 수능 특강을 얘기하는데 왜 수능 공부 순위를 얘기하지? 라고 생각이 드셔도요. 이 부분을 좀 차분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자, 수능 공부할 때 처음에 학생들이 뭘 공부하냐면 개념부터 공부합니다. 개념 공부하죠. 개념 공부할 때 보통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프리패스 끊었을 거예요. 인터넷 강의. 인강 프리패스를 끊어가지고 뭐 메가스터디라던가 이투스라던가 대성마이맵 같은 이런 사이트들의 이제 프리패스 끊어가지고 그 인터넷 강의 개념 강의를 활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야 해요. 겨울방학은 반드시요. 그리고 굳이 유료가 아니라 EBS I를 활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개념 공부를 할 거고요. 개념을 공부했으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문제풀이.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여기서 수능특강을 보는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로 보통 문제풀이를 합니다. 기출문제풀이를 하는데 전범위 지금 많이 됐잖아요. 수능을 본 지 1994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데 기출문제 그걸 다 보는 게 아니고요. 3에서 5개년 정도 이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를 볼게요. 기출문제를 푸는 대학생들이 무조건 다 푸는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도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가 있고요.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아직 수능특강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고3이 이제 같은 잘 모르는 정보가 늦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평가는요.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가 뭐냐면 6월 모의고사하고요. 9월 모의고사하고 그리고 수능입니다. 참고로 고3 때 수능을 언제 보나요? 모의고사를 몇 번 보나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내는 게 이렇게 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교육청에서 내는 거는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내는 거는 그 외에 아까 여기 빠져있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맞이하게 될 3월 모의고사하고요. 4월 모의고사. 3월은 서울시 교육청. 4월은 뭐 경기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뭐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주체가. 7월, 10월 이렇게 내는 게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고도 그 외 사설 모의고사들 있죠.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감이나 뭐 등등 이런 데 내는 것도 있고요. UA나 대성 이런 데서 내는 것도, 종로 이런 데서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6월, 9월 수능만 내면요. 문제가 어떨까요? 좀 적겠죠. 이것만 가지고 내는 문제집이 뭐냐면요. 기출의 미래라는 EBS에서 내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기출의 미래고요.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 걸 포함해서 내는 게 자이스토리, 마더텅 뭐 이런 문제집들 있죠. 그러면 그런 문제집에서는 교육청 것까지도 다 들어가요. 그 외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내는 문제집도 있고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느 문제를 어느 수준의 겨울방학에 개념 공부를 이후에 이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풀 것이냐.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문제질은 여기가 제일 좋겠죠. 교육청도 괜찮아요. 근데 뭐 사설 모의고사는 좀 말이 있습니다만. 자, 근데 기출문제를 다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요. 그 다음이 수능 특강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연계 때문에 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계 때문이 아니에요. 수능 특강을 풀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일단은 학교에서 고3, 고등학교에서 3학년에서 이제 내신 1순위로 내는 교재가 수능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뭘 공부해요? 교과서가 수능 특강인데 모든 학교는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학교들이요. 수능 특강을 교과서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수능 특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문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기출문제 당연히 먼저 풀어야죠.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기출문제 풀고 못 풀 거예요. 기출문제만으로 1년 내내 다 버틸 수 있나요? 기출문제 풀고요. 시간이 남습니다. 물론 제대로 분석하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이제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출문제집 풀고 나면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뭘 풀지를 고민을 해요. 보통 많이 선택하는 게 엔제 문제 시리즈를 많이 가거든요. 뭐 무슨 거 메가 엔제라던가 엔제 등등등 푸는데 기출문제 다음에 그 다음에 엔제를 대체해서 저는 수능 특강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 학습량은 돼야죠. 학습량이 기출 풀고 플러스 알파로 더 풀 정도 학습량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수험생인데? 그러면 수능 특강 풀어야죠. 그리고 이왕 풀 거면 아예 간접이라도 연계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거를 뭐 간접이니까 뭐 재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술이라고. 이게 왜 상술인가요? 어떤 문제집보다도 가격 자체가 좀 더 저렴합니다. 수능 특강이. 그리고 문제 질도 일정 수준 이상 담보되어 있습니다. 담보됩니다. 그런 문제집이 더 어디 있나요? 또 말씀을 드려볼까요? 수능 특강을 분석해본 교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능에 근접한 수준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질이 좋다, 나쁘다 여부를 떠나서 수능에 근접한 수준이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풀어야 돼요. 수능 특강은 풀어야 돼요. 수능 수준의 이왕이면 그 비슷한 레벨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수능 특강이 가장 깔끔합니다. 논란이 가장 적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문제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문제집을 볼까요? 뭐 엔제라던가 많이 나오는 엔제라던가 학생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사설 모의고사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집들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이 책들은 논란이 없을 것 논란이 없나요? 이 책들도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문제가 더러워요. 깔끔해요. 뭐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문제에 대한 질적인 거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 수능조차도 논란이 돼요. 평가원조차도 논란이 돼요. 학생들이 항상 그거에 대해 태클을 걸어요. 논란이 없는 문제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 역시도 논란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논란 없는 문제집은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논란 없는 문제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수능 특강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세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논란이 되는 것. 근데 이왕 풀 거면 수능 난이도에 근접하고 간접이라도 연계가 되는 문제집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출을 다 풀었다는 전제 하에죠. 근데 겨울방학 이 시점에서는요, 수능 기출 분석이 개념 정리도 잘 안 됐고 기출도 아직 할 게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면 굳이 앞서서 수능 특강을 풀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수능 특강을 풀 거라면 과목별 중요도, 우선순위 같은 것도 좀 따져볼까요? 수능 특강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일단 꼭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요. 국어하고 영어는 일단 1순위입니다. 이건 풀어야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재로 해서 고3 학생들 먼저 우선순위로 할 때요. 국어, 영어를 먼저 많이 내요. 보통.
그리고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있는 지역이 군포 3번 지역인데, 2학년도 수능 특강을 보조 교재로 해가 부교재로 해서 활용하는 학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요, 연계해서 나가는 작품들 같은 거 할 때요, 교과서에 없는 그 작품들 보면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들을 갖고 와서 2학년 때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학교에서도 중요시 여겨요, 실제로. 그래서 국어, 영어는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1순위로 먼저 공부해야 될 과목이고요. 제가 굳이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과목은 있습니다. 한국사. 사는 뭐, 그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국어 수능 특강 공부할 때요. 작품도 중요한데, 작품 분석도 중요한데, 작품에 실린 어떤 작가도 공부해보면 좋아요. 작가의 어떤 작품 같은 거. 작가의 특징? 작품. 작가의 특징. 이런 거 공부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볼까요? 264. 264 하면 뭐 이제 일제시대의 어떤 저항신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데, 264라는 시인이 과연 사랑에 관련된 시는 안 썼을까요? 썼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올 뿐이죠. 근데 이제 264라는 어떤 대표작, 264라는 시인이 나타내는 어떤 작품의 특징을 가지고 그걸 갖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인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10분만이라는 이런 작품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작가의 특징 같은 걸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다 간접 연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어에서도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제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공부 제대로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경 지식적인 측면에서 공부할 것을 권유합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거 역시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요, 단원별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공부한 다음에 내용을 깔끔하게 단원별로 정리할 때도 괜찮고, 역시 문제지 역시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수학탐 같은 경우도 공부 다 하고, 정리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자,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기출 분석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시간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기출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하는 수험생이라면 기출하고도 시간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이후에는 수특 활용하세요. 그리고 특히 학교 내신에도 연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은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2월이 이미 중순이 돼가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논란 신경 쓰지 마시고 묵묵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의 박쌤이었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